10월 2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봤던 밈인데 지금 XRP가 가장 끝에서 가장 탄성도가 높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이거 빵 하고 튀어나가는 거죠. 여러 종목들이 이렇게 딱 출발선에 서 있는 것보다 뒤쳐져 있지만 요거 하나가 땅 풀리면 바로 돌진한다. 이게 뭐다? 소송 리스크. 소송 리스크. 이제 어쩌면 소송 리스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빠르게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커진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플 소송 합의, 전격적인 합의가 가능한 거 아니야? 특히 이제 날짜까지, 어떤 협상 일정을 세팅하는 날짜까지 SEC가 11월 9일로 찍어 놓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인 기대감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한 XRP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합의를 하고,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이제 투자 계약이 아닌 비증권으로 인정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리플 입장에서도 소송 리스크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더 큰 어떤 혜택이 아닌가,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만하고 요 정도에서 정리하는 거, 요렇게 되면 사실상 리플이 이긴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FX 엠파이어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늘 또 기사를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썼어요. 지금 11월 9일 데드라인인데 SEC와 리플이 거의 지금 합의 직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9일이 SEC가 요청한 날짜죠. 요 날까지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 구제책을 모색하는 이 미팅 날짜를 세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11월 9일까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지금 법원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게 리플이 따로 요청을 안 하면 법원이 그냥 날짜를 좀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밝힌 건데, 요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합의를 위한 어떤 협상 목적의 요청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11월 9일이라는 날짜까지 못 박아 버리면서 어떤 이런 기대감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었던 SAC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조금 더 고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FX 엠파이어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쓰면서 인용을 한 게 린다 존스예요. 린다 존스가 얘기한 거. 리플이 주도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SEC는 특히나 이제 힘먼 이메일 공개로 인해서 협상력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이 나서게 된다라면 주도권은 리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합의 논의의 조건을 100% 지정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린다 존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반 뭐 리플의 어떤 조기 IPO 전망도 제시해 놓은 사람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친 XRP적인 멘트를 자주 내놓고 있는 사람인데, 일단 합의 도출 시도를 하게 되더라도 그거는 리플에 유리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이 원하는 조건이 이거죠. 약식재판 판결에 근거한 부분 딱 그것만 가지고 합의를 하자. 그러면 SEC도 인정해라.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요걸 이제 합의서에서 명시를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 리플의 합의 조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다. 지금 여기서 이제 힘먼 스피치 메일이 공개가 되면서 SEC가 협상력을 잃었다라는 부분,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진 진짜 징글징글하게 봤던 건데, 힘먼 스피치, 이른바 2018년 6월 야후파이낸스 행사에서 당시 SEC 금융기업부 국장이었던 윌리엄 힘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그래서 이때 이더리움이 급반등을 했어요. 이더리움 증권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근데 당시에 힘먼, 참 미친 인간인데, 이 심슨 대처라는 로펌에서 이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SEC로 자리를 잠깐 옮긴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심슨 대처에서 돈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슨 대처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소속이어서 어떻게든 이더리움을 띄워야 하는 곳인데, 심슨 대처의 전 직원이자 현직 기업금융부 SEC 국장인 윌리엄 힘먼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멘트를 하면서 이더리움을 띄워버린 거예요. 근데 당시에 돈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심슨 대처에서. 그래서 이제 SEC 윤리국에서 너 전 직장 심슨 대처 전화 통화도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직접 오프라인으로 미팅까지 하죠, 이 인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이 비윤리적인 상황이 힘먼 이메일을 통해서 이미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SEC로서는 거의 뭐 협상력을 상실시켜버린 그런 조건이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EC가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법원이 그렇게 힘먼 스피치를 공개해라 라고 요청을 했을 때도, 명령을 했을 때도 SEC는 무려 6번에 걸쳐서 힘먼 이메일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힘먼 개인의 멘트다 이렇게 부인을 하더니, 그러고 나서도 이제 법원이 명령을 하니까 SEC 공식 문건, 이게 정부기관 기밀보호 원칙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윌리엄 힘먼이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고 발언을 한 것을 SEC 내부 변호사와 상의를 한 거여서 변호사 기밀보호 특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때 이제 사라 네폰 판사가 빡쳐가지고 SEC는 법에 대한 로열티가 없다, 정말 위선적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크립토 미디어에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SEC는 위선적이다. 예,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이게 무려 횟수로 따지면 6번에 걸쳐서 힘먼 이메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개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상황, 이런 맥락들을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SEC가 힘먼 이메일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무리수를 뒀는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너무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개기다가 망신만 오지게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리플에 넘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소송 합의, 전격적인 합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분위기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조금 더 짙어지는 모습이에요. 브래드 리스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SEC가 이번에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한 것은 법원이 SEC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건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SEC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소송을 낸 족속 전부 다 패소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가장 조금 임팩트가 있던 거는 그레이스케일 사건에서 GBTC 현물 ETF 전환과 관련된 GBT 사건에서 패소를 하고 나서 거기다가 항소까지 포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되는 거구나, SEC도 알고 있구나, 개겨봤자 항소해봤자 실익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구나, 다만 이게 시간 문제구나.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SEC에 대한 패소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레이스케일, 뭐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신청 기관들이 하나같이 다 잇따라서 SEC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다 수용해서 신청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관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SEC가 원하는 것에 다 지금 수용을 하면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안 한다? 그럴 논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 만약에 소송 가면 뻔하죠. 뭐 지금 GBTC 단계에서도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하는데, 지금 정도까지 해놓고도 승인이 안 돼서 법원으로 가게 되면 이건 뭐 100% 아닐까요?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도 그렇고, 지금 SEC는 뭔가 건드렸다 하면은 다 개망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리플 사건 같은 경우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시간 낭비하고, 특히 최종 1심 판결이 배심원 판결까지 거치고 나서 약식 재판 수준으로 나와주거나 더 좋게 리플에 우호적으로 나와준다라면 이건 정말 SEC로선 답이 없습니다. 지금 SEC가 원하는 거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권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SEC가 CFTC에는 비트코인만 주고 나머지 다 가져가는 건데, 지금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원하는 거는 암호화폐 규제권, 밥그릇을 가져오는 거였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는 겁니다. 기존에 한 1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해당 기업들을 조지고 겁박을 하고 결국에는 벌금을 때리고, 그렇게 합의를 하고 SEC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고 벌금을, 그런 식의 어떤 우악스러운 방식들이 지금 크립토커런시, 블록체인 이런 기업들한테 지금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왜 안 먹힐까요? 이게 지금 이런 새로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100년 전 하위 테스트 이런 거를 가지고 껴맞추면서 요러니까 증권이야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영진에 대한 소송 취하가 그만큼 더 의미가 크고, 그게 시간이 갈수록 더 좀 농도가 짙게 해석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CNBC랑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법률 책임자 CLO가 인터뷰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 했더라고요. 지금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을 따르기 위해서, 규제 준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미카가 이제 유럽연합이 전 세계 최초로
발의해서 통과시킨 암호화폐 규제, 포괄적인 규제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법하게끔, 그러니까 유럽연합 국가에서 리플이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연합 먹으면 이제 가면 유럽, 그리고 영국, 싱가포르, 두바이, 브라질. 지금 영국, 싱가포르, 두바이, 브라질은 XRP 리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거나 이미 라이선스가 나온 곳들. 영국에선 라이선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싱가포르, 두바이는 받았고, 브라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전 세계 각국, 정말 미국 빼고는, 미국 밖에서는 어마어마한 혁신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생태계가 뻗어나가는 소리, XRP가 돌아다니는 통로가 확장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죠. 그래서 결국 남은 리스크는 딱 하나다. 뭐다? 소송만 끝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에그라 크립토가 XRP 시세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목표 1은 0.8달러에서 1달러까지가 0.8달러에서 1달러까지가 첫 번째 목표고, 이거는 W 포메이션에 따른 반등. 그래서 1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거고, 목표 두 번째 타겟은 이제 5.5달러. 이거는 삼각 패턴 완성에 따라서 요만큼의 비율이 쭉 하고 올라갔을 때 이제 5.5달러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피보나치 168까지 1618까지 나가게 되면 6.4달러까지도 XRP가 나아갈 수 있다. W 포메이션을 통한 완성 0.85달러에서 1달러까지, 여기까지는 금방 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건 패턴적으로 지금 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갈 것 같고, 상가 패턴 잘 완성돼서 이제 올라서 주면, 그러니까 0.65달러 위로 올라서 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5.5달러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거고, 그 이후에 피보나치 비율을 따져서 피보나치 1618까지 올라서 준다라면 그때는 6달러, 6.4달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숫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주간 차트거든요. 똑같은 주간 차트인데 과거에 0.005달러에서 0.45달러까지 올라섰던 이때 저번 사이클이죠. 요때 패턴이 반복이 된다라면 요 비율만큼 지금 0.45달러를 기준으로 올라서 준다라면 30달러까지 가능하다. 와, 이렇게 내년이나 후년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삿포로에서 만나는 날도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겠죠.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소송이 이 세틀먼트가 진짜 애니타임 아무 때나 나와주는데 올해 연말에 나와주면 정말 어쩌면 내년 가을쯤에 우리가 삿포로에서 같이 삿포로 생맥주를, 드래프트 비어를 함께 마시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일단 가장 큰 리스크가 소송 이슈고, 협의와 관련된 미팅 날짜가 세팅되는 데드라인이 지금 11월 9일이고, 그러니까 11월 9일이 돼봐야 언제 만나가지고 뭘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 연시 상황이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그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야, 0.005달러 대가 있었어요. 이때 이거 안 사고 뭐 했나 싶죠, 우리? 그래서 이런 상황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